자, 지난 시간에는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을 했고, 이번 주는 이원 배치 분산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는 원웨이 아노바라고 해서 변수가 하나밖에 없었죠, 그죠? 그리고 지금 거는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변수가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변수가 두 개가 되는 거. 그래서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영향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변수들이 서로 섞여서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원 배치를 하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과제 중에서 항공사 과제를 했었죠. 그 중에서 하나를 빼는 것을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잠깐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항공사별 해외 출장 이용이었고, 출장 비용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고, 그 일환으로 여기 오타가 있었네요, 그죠? 이 부분에 오타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안 오바니까 하시고, 요 항공사들 데이터가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를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도 있었죠, 그죠? 쌓아서 할 수도 있었죠. 근데 지난번에 이때 분산 분석의 이런 분산 분석을 보면, 이때는 별도에 있는 걸로 이렇게 놓고 선택을 하면 지금 5개가 다 포함이 될 거고, 아마 이건 등분산일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교는 그대로 두고, 그래프는 여러분들 이미 다 했으니까 과제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빨리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분석을 하고 나면 모든 평균이 동일한 것이 기무가설이고,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게, 하나라도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게 대립가설인데, 여기서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했더니 P값이 0.016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평균이 다 같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구간 그림을 보더라도 이런 형태로 상자 그림, 여기서 이 상자 그림만 보더라도 이 부분이 가장 작게 나와 있죠. 상자 그림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의 50%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것은 구간 그림은 이제 평균이 위치하게 되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보면 간단하게 보면 이제 이 전체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까지 평균이 이제 모평균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데이터가 지금 가장 작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데이터가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나갈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A 항공사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거에 지금 다 겹쳐져 있기 때문에 A 항공사를 제외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는 없죠, 그죠? 그 다음에 B항공으로 보면 B항공의 이 데이터도 쭉 보면 이렇게 보면 모든 데이터에 다 걸쳐져 있어요. 그리고 C항공의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다 지나갔을 때 지금 보면 C항공의 데이터만을 이렇게 쭉 보면 지금 E항공만 빠져 있는 거예요. C는 나머지는 다 겹쳐져 있고, D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겹쳐져 있고, E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를 지나가고 여기를 지나가고 여기를 지나가니까 결과적으로는 E 또는 C가 될 건데, C를 빼거나 E를 빼게 되면 다른 값이 나올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2를 해서 분석을 할 때 여기서 지금 A, B, C, D까지 했을 때 이렇게 해서 해석을 분석을 해보면, 분산 분석을 시행을 해보면 동일하고 했는데 P값이 0.111이 나왔죠. 그 이야기는 다 모두 평균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0.05보다 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늘 알듯이 중요한 것은 이 값이 지금 0.05보다 크니까 우리가 P값이 0.05를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알파 오류를 생각해서 5%를 보고 있는 거죠. 우연이라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0.111이 나왔으니까 이 경우에는 E 항공만 없다라고 하면 A, B, C, D 항공은 다 평균이 어떻게 보면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건 약간의 이 차이들은, 평균의 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3포의 차이일 수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의 답은 이 항공을 제외하는 거에 되겠죠. 그리고 다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C 항공도 있었으니까 A, B 선택하고 D, E를 선택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돌리게 되면 C 항공을 제외한 경우는 당연히 지금 나머지 이 부분들도 거의 이렇게 살짝 이 항공 자체가, 여기서 보면 이 항공 자체가 거의 조금씩 밖에 걸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값이 그래도 0.027이 나오네. 0.027. 조금 전에 3개일 때는 0.016이었죠. 이 5개를 다 포함을 했을 때는 0.016이었고, 그 다음에 C를 뺐더니 0.027이에요. P 값이 조금 증가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조금 전에 비해서는 이 P 값이 증가를 했다는 거죠. 이 증가를 했다는 거는 조금 전게 0.016이니까, 그래서 조금 전이 5개 사이일 때는 0.01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P 값이 증가를 했다는 거니까 이거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값은 아니고, 이 평균이 이제 보면 비슷해지고 있는 거죠. 비슷해지는 이 상황이 오고 있다는 거죠.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봐서는 C를 뺐을 때 조금은 차이가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거는 평균이 같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고, 이 항공사를 뺐을 때는 평균이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항공사를 제외를 하는 것이 하고 돌리면 이 모든 항공사에 대한 부분들이 비용이 같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싼 경우니까 이 항공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A, B, C, D에서는 어떤 항공사를 고르더라도 출장 비용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2원 배치, 아까 전에 다시 이야기했듯이, 자, 2원 배치가 되면 여기서 보면 2원 배치 분석은 결과적으로 관심 있는 특성치 2개예요. 2개. 그래서 투웨이가 되는 거죠. 2원 배치니까 인자 영향을 조사한다. 첫 번째 지난번에 했던 1원 분석은 결과적으로는 변수가 1개고, 이 1개에 대해서 지금 수준의 차이를 보였던 거죠. 수준의 차이를 보였던 거죠. 그 차이가 이 변수에 의해서 수준의 차이가 결과적으로는 이 y라는 결과에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조금 전 예지만 보더라도 이것은 항공사라는 것이 변수가 하나고 그 수준이 A부터 E까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보면 이게 이제 하나의 변수고, 대부분 또는 하나의 변수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영향을 주는 상황들이 오겠죠. 그래서 일단 2원 배치 2개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2원 배치가 되면 결과적으로 변수가 예를 들면 A와 B가 있다라고 하면 이 A와 B, A하고 B하고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단독으로만 A와 B가 작동을 한다라고 하면,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는 A 인자의 방향과 B 인자의 방향을 그냥 따로따로 설정을 하면 되는데, 이 이원 배치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A, B가 서로 영향을 주는 인자인지 아닌지를 찾는 것들이 주로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인자의 값이 지난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1, 2가 있다라고 하면 A가 1일 때 하고 A가 2일 때 B의 경향이 달라진다라고 하면, B가 증가를 하다가 뭐 감소를 하던가, 여기서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감소를 하다가, 그러면 A에 따라서 B의 영향이 달라지는 거죠. 경향들이. 그 이야기가 A와 B에 대한 교호작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인자의 교호작용의 효과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는 반복 실험을 해줘야 돼요. 2회 이상.
같은 조건에서 동일 조건에서 반복 실험을 해야 돼요. 반복 실험을 하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복이 없는 이원 배치법은 그냥 1원 배치법을 그냥 2번 한 거하고 동일하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교호작용의 효과를 검출해낼 수가 없다. 그래서 반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반복을 하게 되면 인자의 교호작용을 분리해서 구할 수 있다는 장점. 그다음 교호작용을 분리했기 때문에 인자 효과에 대한 검출력이 좀 좋아지고 실험 오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성과 관리 상태를 검수할 수 있고 수준의 개수가 적더라도 검출력을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험에서는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이야기했지만 교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자 이상의 특정한 인자 수준의 조합에서 일어나는 효과. 만약 여기서 보면 A가 B의 수준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면 교호작용이 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그죠? A가 1, 2일 때 B가 1, 2가 바뀌고 여기서 B가 1, 2가 바뀌는데 이 경우는 증가하는 형태가 나오면 반응이 이 경우가 감소하는 형태가 나와버리면 이거는 서로 A의 수준에 따라서 B의 값에 따라서 Y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교호작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표기를 할 때 뭐냐면 A 곱하기 B의 항이 영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값이 유의하게 되면 교호작용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변수가 A, B, C라고 하면 교호작용은 A, B, B, C 이렇게 해서 A, C 이렇게 해서 교호작용이 되고 고차항으로는 A, B, C의 곱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로 이 부분들만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각각 A, B, C가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유의한지 안 한지 A, B, B, C, A, C가 유의한지 안 한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만약 이 교호작용이 없으면 최적의 값을 각각에서 찾으면 돼요. 교호작용이 A, B가 영향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가장 큰 값을 찾겠다라고 하면 A가 커지는 값, B가 커지는 값 A에서 이 수준 차이 때문에 반응이 커지는 값이면 그걸 선택하고 B에서의 수준에 따라서 반응이 커지면 그 값을 선택을 해버리면 되는데 교호작용이 유의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표는 A와 B에 대해서 A의 수준 1부터 이렇게 쭉 갈 수 있고 이게 A의 수준이 되겠죠. A의 수준이 되고 이 부분은 지금 보면 B의 수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건 반복 실험에서 이 안에 여러 개를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책에 있는 예제를 보면 2회 반복한 이원 배치 2회 반복한 이원 배치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수준 1, 2, 3이고 B 수준 1, 2, 3일 때 2번 반복한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분산 분석표를 작성을 하면 되는데 일단 데이터를 여기서 보면 이원 분산 분석에서 지금 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형태로는 미니 탭에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미니 탭에서는 이런 형태로 보면 5, 8일 때는 5하고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8일 때는 A1, B1, A11, B11 그 다음에 6, 4일 때는 A는 1이고 B는 2니까 6, 4일 때 A는 1, B는 2 이렇게 해서 쭉 집어넣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컨트롤 C 해서 놓고 그래서 파일 일단 지우고 프로젝트를 새로 만듭시다. 그래서 여기다가 컨트롤 V 하면 지금 표가 나왔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통계 분석에서 분산 분석으로 가서 1원이 아니고 여기서는 원래 그전 16버전 그 전까지는 14버전 이런 데서는 14, 15버전에서는 이 부분에 이제 2원 분산 분석이 있었는데 지금 이 버전에서는 균형 분산 분석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균형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해 놓은 건데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넣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근데 일단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데이터를 이 경우는 이 A와 B를 맞추어서 되게 Y 값을 실험을 한 경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별로 문제는 없을 건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런 세트인 데이터를 받았으니까 그래프에서 일단 산점도 행렬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세 개의 데이터를 다 넣고 이렇게 확인을 하면 혹시 문제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 주로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뭐 A하고 B과 관련되어 있는 세트가 지금 여기죠. A하고 B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데이터가 이렇게 모든 점들이 다 격자로 만들어졌죠. 그럼 이렇게 됐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실험을 빼지 않고 다 수행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A, B를 산점도에서 확인하면. 그리고 요 경우 보면 Y와 A의 값을 보면 A의 수준이 1, 2, 3에 따라서 Y는 이렇게 물론 B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하고 Y는 이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태를 띄고 있는 거죠. 크게 보면 B는 약간 이런 형태, A는 약간 이런 형태로 그냥 경향만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그런 것만 일단 확인을 해서 하기 위해서 산점도를 그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통계 분석에서 실제로 이제 상관 분석을 하기는 해야 되겠죠. 상관 분석에서는 A하고 B하고 A, B는 사실 상관 분석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당연히 여기서는 산점도 행렬로 하고 P 값을 보고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A, B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A, B가 세트로 됐으니까 그냥 P 값이 1이 나오겠죠. 당연히. 대신에 A하고 Y는 지금 봤을 때 P 값이 0.658이니까 Y하고 A 자체만으로는 경향이 안 보이는 거. B하고 Y로 봐서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방향성이 좀 보이는 것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0.03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요 모양을 가지고는 여기 이 값이 있긴 하지만 이런 형태적으로 조금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상관 분석을 했을 때 값이 있는 것처럼 영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각 데이터별로 이제 A별, B별로 이렇게 이 분석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형태가 어떻게 보면 Y고 기준이 A와 B 이렇게 놓고 나면 A, B가 이제 개수가 작아서 이게 안 되네요. 그죠? 작아서 안 되니까 여기서는 기준 변수를 만약에 A만 하면 A가 1일 때만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는 거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니까 여기까지는 정규성 개수가 적으니까 정규성을 보기는 좀 힘들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분산 분석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분산 분석에서는 여기서 보면 조금 전에 본 분산 분석에서 균형 분산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메뉴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참조를 하면 돼요. 반응이 있고 모형을 여기다 우리가 집어넣어 주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게 되고 분석 결과를 보는 형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데이터니까 통계 분석에서 분산 분석으로 가서 균형 분산 분석으로 갑니다. 그래서 반응은 Y고 모형은 A, B. 이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보면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요 값은 뭐냐면 우리가 반응 Y라고 하는 걸 지금 이 균형 분산 분석에서 Y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 식 자체가 다 회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를 어떤 개수의 A 값 더하기
어떤 A1에 B 더하기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하면 AB 더하기 A3 뭐 굳이 더 쓴다고 하면 더 복잡하게 쓴다라고 하면 뭐 A제곱 B제곱 이런 식으로 더 많은 고차항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고차항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회계식 상에서는 크게 영향을 못 줘요. 그게 이제 만약에 이것만 가지고 했을 때 R 스퀘어 값이 이 작으면 이런 부분들이 더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선형항에다가 각각 이제 1차항들이죠. 1차항과 1차항들이 곱해진 교호항 정도까지 하고 나머지 여기는 이거는 이제 상수가 되는 거고 나머지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에라로 이제 묶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에라로 묶어버리고 이제 이런 형태를 쓰게 되니까 반응을 y라고 하면 여기 데이터 y라고 하면 모형에서는 지금 무엇을 넣을 거냐 모형에 넣어야 될 인자를 내가 여기서 a하고 b를 넣겠다. 그리고 2차니까 이 교호작용을 같이 보겠다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A에다가 곱하기 직접 넣어주면 돼요. 곱하기 B로. 그다음에 이게 별량인자라고 하는 건 내가 만약에 A, B를 가지고 했는데 이때 C는 잘 모르겠지만 C라는 것을 하나를 넣고 이거는 이 변수가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상태에 있던 변수다라고 하면 C를 넣고 나서 별량인자로 해서 풀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걸 보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형만 넣고 그래서 옵션에서는 그대로 이 별량인자를 넣게 되면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래프로 가서는 4개 모두 잔차를 보는 거니까 4개 모두 보고 결과에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성분 표시를 해서 A, B, 그 다음에 A 곱하기 B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고 여기서 보면 슬라이드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반응이 이렇게 돼 있고 4개 모두 보고 요 항만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이게 저장되는 거니까 이거는 빼고 이대로 확인을 해주면 이렇게 분산 분석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 B가 수준 3개 값은 1, 2, 3이 있다는 거고 Y에 대한 분산 분석을 보면 여기서 봤을 때 지금 보면 여기가 이제 A가 있는 거고 B가 있는 거고 A 곱하기 B가 지금 보이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이 P 값이 0, 0, 0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A라는 인자는 유의하다는 거죠. 유의하다. 원래 A라는 값에 따라서 수준이 바뀌었을 때 Y 값이 만약에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하면 이때는 P 값이 0.05보다 크게 나올 거예요. 당연히. 그 이야기니까. 우리가 어떤 변수가 어떤 값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거든요. 보통은 다 영향을 안 줄 텐데 이 인자라는 것이 어떤 y가 될지 모르니까 아닐 텐데 이때는 a가 영향을 주는구나. 그런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죠. 나머지 다른 어떤 많은 인자들 영향을 안 줄 게 대부분일 거니까. 그래서 영향을 주니까 이거는 A 인자가 유의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여기 보면 B 인자도 역시 유의한 거고 여기 보면 A 곱하기 B도 유의한 거죠. A 곱하기 B가 유의하다는 거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 교호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호작용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형 요약을 보면 S는 지난번에 차이니까 작은 게 좋다라고 했고 R제곱값이라고 하면 R제곱값이 지금 정확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정확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정확도가 뭐의 정확도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대로 보면 Y를 A하고 B하고 A, B의 곱의 함수로 나타낸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나타냈는데 A도 영향이 크고 B도 영향이 크고 AB도 영향이 크다는 거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이 값이 A0의 A
더하기 만약에 A1에 B 더하기 A3에 AB 상수가 당연히 있겠죠. A4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Y라고 이야기를 하면 A 값을 변화를 확 시키니까 Y 값이 덩달아 확 변해요. 그게 유리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A0 값은 개수니까 이 값이 큰 거예요. 값이. A0 값이 거의 0으로 가버리면 A가 변하더라도 Y에 영향을 안 주겠죠. 그러니까 A0 값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유의하다는 거는. 그 다음에 A1, A3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돼서 이렇게 쭉 다 했더니 이거 세 개만 가지고도 이 Y를 요거는 이제 물론 상수가 되고 더하기 원래 뒤에는 이제 레지듀얼이라고 해서 이제 에라 값이 되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머지 값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제 변수가 C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A 제곱이 들어갈 수도 있고 B 제곱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모르는 걸 다 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야기 뭐냐면 요 값만 가지고도 Y 값을 우리가 각 수준별로 Y 값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이렇게 이 데이터를 맞출 수 있는 게 96.5%라는 거예요. 이 데이터만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3.5%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AB라는 인자를 가지고 A, B와 A 곱하기 B만 가지고도 이 Y 값을 이렇게 예측을 96.5%까지 할 수 있으니 더 이상 이런 값들을 더 찾을 이유는 솔직히 없는 거죠. 이렇게 잘 맞추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A라는 인자하고 B라는 인자를 잘 선택을 한 거고 AB라는 곱도 잘 선택을 해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R제곱 수정은 그때 또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만약에 뭐 A제곱, B제곱 이런 걸 더 추가해서 넣게 되면 이 레지드 에러 값이 줄어들겠죠. 당연히 이런 A제곱, B제곱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개수가 굉장히 작을지라도 이게 0.1%만 영향을 주고 이게 0.2%만 영향을 주더라도 당연히 이 두 값을 넣는 순간에 이만큼이 여기다가 더하기 0.3이 될 거고 이거는 빼기 0.3이 될 거니까 정확도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항을 두 개나 넣고 겨우 요만큼 올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R제곱 수정값은 예를 들면 얘는 효율성을 따질 수 있는 거예요. 효율성. 이 식의 효율성. 적은 개수를 가지고 93%까지 정도까지 맞출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어쨌든 여기서 보면 그 다음에 검정에 대한 오차항 일단 넘어가고 평균 보면 A에 대한 걸로만 하면 여기서 A에 대한 걸로만 보면 A가 1, 2, 3인 거고 각각의 데이터는 B를 무시하고 N이 6개 이건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요 데이터인 거예요. A만 봤을 때 6개, 6개, 6개 요 데이터가 지금 요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A로만 봤을 때 A에 따라서 Y 값이 2.5, 평균이 마이너스 7.5, 0.5 였다는 거고 B 값은 마이너스 7, 1, 1.8로 증가하는 얘는 떨어졌다 올라가는 형태를 보인다는 거죠. 이거는 교호니까 1, 2일 때, 1, 2일 때, 1, 3일 때 각각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것만 보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가장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y 값이 이제 큰 거를 구하고 싶다. 가장 크게 만드는 값을 만드는 a, b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봐서도 이제 크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런 데이터들이 있네요. 그죠? 이런 데서 1, 3에서 그래서 뭐 A1, B3에서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교호작용이 조금 전에 존재한다고 했죠. A 곱하기 B에 대한 P 값이 0.05보다 작았으니까. 그래서 교호작용 이런 부분까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일단 확인할 건 이제 잔차 그림. 잔차 그림에서는 요 선상에 지금 대략 한 요 정도 선에 놓여져 있으면 정규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이 데이터 전체 정규성을 보고 있는 거고, 적합치는 지금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서로 이렇게 대칭 값으로 나타났죠. 이거는
뭐냐면 각각의 데이터가 지금 두 개의 반복이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두 개였기 때문에 위아래 평균에 대비해서 위아래로만 나타나겠죠. 이 히스토그램은 이제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데 뭐 데이터 좀 작고 그러니까 문제 별로 안 봐도 되는 부분이고, 순서는 지금 이런 형태로 돼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면, 이런 형태거나 완전히 똑같은 위치로 왔다 갔다 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떤 경향성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나면 지금 봐서는 교호작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호작용이 있다 라고 나서 우리가 볼 거는 그대로 이제 분석으로 들어가야 될 거는 분산 분석에서 등분산 검정을 한번 해줘야 돼요. 그래서 등분산 검정에서는 지금 모든 별도의 열에 있으니까 반응 변수는 y고 요인은 a, 그다음에 b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등분산 여기서 이제 요인만 보는 거니까 a, b에 대해서 옵션은 정규 분포를 한다라고 보고, 그래프는 3개 다 보고, 결과는 들어보고 저장은 하지 않고 이대로 확인을 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모든 분산이 동일합니다가 기무가설이었고 대립은 하나의 분산이 다르다 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A, B 요 각각의 중복되는 두 개에 대해서 쭉 그린 거예요. 그래 놓고 그거를 이제 이 구간 그림으로 실내 구간을 보여준 것이 이 그림이 되는 거고, 마틀랩 방법으로 했을 때 P값이 0.992니까 이거는 이 데이터는 서로 분산이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등분산이 되고 이 구간 뭐 상자 그림과 이런 개별각 그림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게 A고 얘가 1, 2, 3일 때 이쪽 편으로 지금 Y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B가 1, 2, 3 일 때 여기 두 데이터, 여기 두 데이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일 때 데이터는 이런 형태를 띠는 거고, A가 2일 때 데이터는 지금 보면 요 데이터, 요 데이터 이렇게 되니까 이런 형태를 띠는 거죠. 3일 때는 지금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거고, 그렇게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등분산이니까 이 이야기는 또 뭐냐 하면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다 엑셀에다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등분산이라고 이라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다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실험을 했을 때, 지금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긴 한데, 실험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동일한 물리량 또는 방식에서 이제 실험이 이루어졌다. 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등분산이 중요하다는 거고, 실제로는 이런 것들을 워드나 파워포인트로 보내면 이제 결국 그림으로 복사돼서 가니까 그림으로 복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엑셀에다 붙여도 되고, 여기서 조금 전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밑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붙여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P 값이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다 이제 토의를 쓰는 거예요. 토의를 항상 써야 돼요. 여기서 예를 들면 이제 등분산 검정을 했고, 등분산 검정에서 P 값이 0.992로 이 값은 뭐냐 하면 0.05보다 크죠. 이거 그래서 이 크기 때문에 얘는 등분산, 그리고 0.05보다 어쨌든 크기 때문에 이거는 이 데이터는 등분산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동일한 환경 또는 물리량을 나타내는 실험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토론을 꼭 써줘야 돼요. 데이터만 붙여놓고 이것만 붙여놓는 거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지금 이 과정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최적 공정 설계 과정을 미니 탭으로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것을 숫자로 직접 계산하는 방식을 배우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걸 직접 계산값을 어떻게 이렇게 풀어서 만든다라는 걸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는 통계를 하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통계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미니탭을 이용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을 이해를 하고 이 값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P값이 0.99이니까 이것은 등분산이고, 등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분산이 같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현상적으로는 나타나는 모양들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동일한 현상은 동일한 분포 형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활을 쏜다라고 하면, 활을 이렇게 쐈다라고 하면 그 활이 관역에 맞는 형태는 이 다른 사람이 쏘더라도 약간 좀 비슷한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안정된 경우라고 하면. 물론 뭐 실력자하고 제가 그냥 쏜다라고 하면, 내가 쏜다라고 하면 같은 분산이 나오지 않겠지만, 이 훈련된 사람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올림픽 나간 선수들이라고 하면 동일한 형태 정도를 띈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시스템이 안정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활을 쏘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총을 쐈을 때 하고 나타나는 그 분포의 양상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등분산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등분산이라고 하면 양궁선수 A하고 양궁선수 B가 등분산이다 형태가 되겠죠. 등분산이 되겠죠. 둘 다 이제 어느 정도 실력자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 데이터는 양궁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구나. 그런데 양궁에서 나온 데이터하고 사격에서 나온 데이터하고 두 개를 분석을 했을 때는 분산이 물론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를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거는 같은 물리량이 아닌 거죠. 같은 현상에서 실험을 한 게 아닌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변수들만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면서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슷한 형태의 분산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등분산의 의미예요. 그래서 등분산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검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실험은 어느 정도 괜찮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볼 수 있는 게, 분산 분석에서 보면 구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구간 그림을 그릴 때는 여기서 보면 이 그룹 표시를 해서, 왜냐하면 A, B 각각이 따로 있으니까 그룹 표시를 해서 그래프 변수는 Y, 범주와 변수는 A와 여기서 보면 A와 B가 되겠죠. 그렇게 되고 자중 그래프나 이것들은 나중에 바꿔주면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면 구간 그림이 이렇게 A에 대해서 B가 수준 1, 2, 3 차이가 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제 그 평균들만 이렇게 쭉 이어보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이 신뢰 구간이니까, 이거는 지금 뭐냐면 지금 데이터에서는 지금 1과 1에서는 이 값이 나오긴 했지만, 또 여러 번 실험을 하게 되면 이 값은 요 A가 1이고 B가 1일 때의 수준에서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평균값이 존재할 거다라는, 이게 신뢰 구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95% 확신하건데 이 데이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을 거야. 지금 이 데이터는 이거긴 한데, 이런 거예요. 지금 요거 두 개를 A가 1이고 B가 1인 경우가 이렇게 되니까 요 데이터의 평균값이 이 값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요 두 개만 봐서는 이 데이터인데, 우리가 이것이 모 집단으로 가서, 모수로 가서
모평균으로 갔을 때는 여러 번 실험을 하다 보면 1과 1일 때는 여기에서부터 여기 사이 있을 거야. 1, 2일 때는 이 사이에 데이터가 있을 거야. 2, 1일 때는 이 사이에 데이터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구간 그림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구간 그림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도 보면 요거 분석하는 보는 것들 주로 해놨으니까 등분산한 거 해놨었고, 그래서 보면 구간 그림에서 보면 뭐 요 값이 제일 어떻게 보면 값으로만 보면 값으로 보면 얘가 제일 높고, 이거는 산포가 제일 큰 거죠. 이 정도 벌어져 있는 게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 효과도를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 효과도는 통계 분석에서 주 효과도로 가서 반응 Y고 요인은 A와 B에 대해서 각각을 보는 거죠. 옵션은 척도를 보는 거고 최소값을 보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 주효과도를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그죠? A라고 하는 거는 평균을 이 A의 수준 1에서는 높고 2에서는 낮고 3에서는 좀 더 올라가고, 이 A라는 값이 수준이 바뀔 때 전체적인 평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야기를 보면 내가 만약에 이 값을 보고 A와 B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Y 값이 큰 게 좋다라고 하면 제가 선택할 거는 A는 1을 선택하고 B는 3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A 1이고 B를 3을 선택을 하면 A는 1을 선택하고 B를 3을 선택하면 가장 크게 나올 것이고, 만약에 작은 것이 좋다라고 하면 A는 2가 되고 B는 1이 되겠죠. 이걸로 선택을 하면 A는 2가 되고 B는 1을 선택을 하면 A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런 형태가 있긴 하지만 1일 때 가장 크고 B는 3일 때 가장 크니까 이렇게 조합을 하면 가장 Y 값이 크게 될 거야, 이렇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뭐냐면 여기에서 교호작용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보면 그 다음에 그려야 되는 것이, 여기 보면 지금 이 교호작용도가 있죠. 교호작용도에서 Y하고 여기서 보면 A, B,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그려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 요거는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에다가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조금 전에 보면 주효과만 봤을 때 낮은 값은 A2, 낮은 값만 보면 여기 보면 낮은 값 기준으로 하면 여기 그러니까 A2, B1이죠. A는 2고 B는 1이고, 그 다음에 높은 값 기준으로 보면 이 값하고 이 값이었으니까 A는 1이고 B는 3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이 교호작용도까지 봐서 전체로 보면 여기서 보면 제일 높은 값이 이 값인 거예요. A1과 B3. 높은 값은 얘는 맞는 거죠. 근데 낮은 값은 보면 실제로는 A2의 이 빨간 라인이 A2 라인이니까 A2의 B3가 가장 낮은 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주효과만 봤을 때는 A2의 B1이 됐는데 실제로는 A2의 B3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주효과로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효과로만 봤을 때 뭐였냐면 A2의 B1, A2의 B1 이 값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제일 낮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여기가 더 낮은 값이 있는 거예요. 이 값도 더 낮은 값이 있는 거죠. 그 이야기가 교호작용이 있다라는 거고, 그럼 교호작용이 있을 때는 교호작용들을 볼 때는 이렇게 선이 교차하게 되면 교호작용이 있는 거예요. 교호가 있는 거예요. 선이 교차하면. 그래서 이 지금 보면 이 파란색 1번하고 3번하고 1번, 3번만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했다라고 하면 교호작용이 없는 걸로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이 겹치지 않거든요. 선이 겹치지 않는다는 건 서로 인자들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자들이 영향을 수준에 따라서 영향을 줄 때는 이게 크로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가 되는 지점이 있으면 교호작용이 있다. 그래서 교호작용이 있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평균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통계 분석에서 보면
여기 평균 분석 있죠. 그래서 평균 분석으로 가서 반응이 y고 요인이 a, 요인 b는 b를 넣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정규분 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넣고 확인을 해주면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여기서 뭐냐면 지금 보면 이 값이 지금 a가 1일 때, a가 2일 때, a가 2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가 3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가 1일 때, 이거 b가 1, 2, 3이고 1, 2, 3, 1, 2, 3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값이 제일 높은 건 뭐냐면 A2고 B1일 때 값이 큰 게 아니고 교호작용의 효과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교호작용의 효과가. 그래서 A가 2고 B가 1일 때는 그간의 다른 경향하고는 완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크고 이것도 절대값으로 보면 큰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를 띄고 있는데 얘는 지금 이런 형태를 띄워버린 거죠. 그래서 A의 주효과는 이제 주효과 같이 볼 수 있는데 주효과는 A는 이런 형태인 거죠. 그 이야기 뭐냐면 요 전체 평균에 비해서 A3는 별로 영향을 안 주지만 A가 1이 될 때는 평균을 올리는 효과, A가 2가 될 때는 평균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B의 효과로 봐서는 B는 1일 때는 낮추는 효과, 2는 조금, 3은 좀 더 올리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교호작용이 A가 2고 B가 1일 때는 교호작용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크게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어디에 있냐 하면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이게 이제 가장 크고 여기서 보면 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 아까 전에 보면 A가 2이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서 보면 선도로 보면 A가 2이고 B가 1일 때 B가 1이고 선도가 2일 때 여기가 이 지점에서 가장 교호작용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들은 교호작용을 보고 선택을 해야 돼요. A, B에 대해서 주효과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이번 주 과제는 여기서 보면 엑셀 데이터에서 보면 이원 배치 분사하면서 이게 지금 했던 것이고 여기 보면 예제2가 있죠. 그죠? 예제2를 가지고 지금과 같이 동일한 형태를 해보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 과제예요. 그래서 이 지금 그림 보여지듯이 이런 그래프들을 다 붙이고 그에 따라서 토론도 하고 분석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숙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잠깐 참고로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여기 보면 일반 선형 모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조금 전까지 인자가 한 개일 때는 이런 배치죠. 원웨이. 그래서 이런 분산 분석을 하게 되는 거고 분산 분석을 하게 됐고 인자가 두 개 됐을 때는 투웨이고 여기서는 이제 이원 분산 분석이 되는데 그 부분은 이원 분산 분석이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듯이 균형 분산 분석에서 지금 처리를 하게 돼 있고 낮은 버전의 미니탭을 쓰는 사람들은 이원 분산 분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되는 거고 그렇다 보면 이제 2개 이상 3개보다 더 클 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가 일반 선형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인자 이상의 인자를 사용하는 실험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다원 배치니까 반복 실험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한 번만 해도 지금 여기서 이 경우만 보더라도 A가 1, 2, 3 B도 1, 2, 3 C도 1, 2, 3 세 가지 수준이 된 거죠. 지금 각각이 이렇게 되면 전체 한 번 실험 자체가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니까 27회가 되는 거예요. 실험 자체가. 근데 반복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54회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54회의
실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이 고차항들에 대한 고민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는 차라리 이것보다는 요인 배치법, 우리가 다음 주쯤에 배울 요인 배치법에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뭐 책에는 있는 내용이니까, 책에 보면 일반 배치 분산 분석에 보면 지금 요 데이터거든요. 예제 1번. 예제 1번 데이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쭉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요 데이터를 가져다가 여기까지 Shift 누르고 이렇게 잡아서 컨트롤 C 한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워크시트를 따로 해서 붙인다라고 하면 이렇게 붙고 나서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거는 분산 분석에서 일반 선형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선형 모형을 하게 됐는데, 일반 선형 모형을 띄우고 나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반응을 Y, 요인은 A, B, C 세 개가 되겠죠. 그래서 공변량은 이 중에서 내포시키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좀 무시해서 한쪽을 집어넣어 줘야 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일단 없이 가고, 모형에서는 지금 책에서는 18버전 책 같은 데서는 이 모양이 좀 다른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예전까지만 해도 이런 아까 전에 A 곱하기 B를 쓴 것처럼 이런 값들을 다 직접 넣어주게 됐어요, 모형을.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1차만 했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는 모형이 들어가 있고 그거를 선택만 하는 형태로 바뀌어져 있어요, 여기 19버전에서는. 그래서 교호작용의 최대 차수를 1차로 하면 요거만 들어가게 될 거고, 2차로 하게 되면 여기서 보면 그래서 2차로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지금 되네요. 모형에서 보면 네, 모형에서 지금 2차인데 이걸 잡고 이 변수를 다 3개를 다 해야 되니까 3개를 다 잡고 요 3개에 대한 2차니까 그럼 이제 추가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넣으면 2차씩 이렇게 들어가고, 만약에 3차까지 이렇게 하면 추가되면 이렇게 3개 곱해진 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일단은 제외를 하고, 여기 공변량 이런 부분을 넣어도 이제 같은 고차항을 이렇게 랜덤처럼 이렇게 집어넣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랜덤적인 내포항처럼. 그 부분 일단 책에 있는 부분을 조금 참조를 하고, 일단 여기서는 이제 2차항까지만 해서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보면 옵션은 제외를 하고, 코드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ABC가 다른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1, 0, 1로 바꾸어서 얘가 분석할 때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두면 되고, 일단 단계적 회귀 분석은 지금 하지 않고, 그래프는 잔차는 4개 모두 다시 보는 걸로 하고, 결과는 여기서 보여주는 형태로 쭉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그래서 지금 요인은 A, B, C 3개고, 그 다음에 모형에는 지금 2개 곱해진 것끼리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온 걸 다시 잘 보고 싶으면 여기서 워크시트별 그룹화를 하면 이제 1번 워크시트에 대한 거, 요거는 2번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일반 선형 모형에서 보면 A, B, C에서 이대로 보면 A, B, C가 보면 P 값이 0, 0, 0, A, B는 0, 그 다음에 B, C도 0인데 A, C 값만 0.530이죠. 그죠? 이야기는 보면 이런 형태의 모형으로 봤을 때는 이 Y 값은 얘가 A0에 A 포함이 되고요. 여기서 보면 A가 0으로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A1에 보면 B 요거를 쉽게 이제 변수들이 헷갈리니까 그냥 B0로 쓸게요. 그냥 B0에 B가 들어가 있고 C0에 C가 여기 보면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1차로. 그 다음에 AB가 0이니까
A 곱하기 B가 했던 D0가 이 항에 들어가 있고, 더하기 여기 보면 BC가 0이고 AC가 0.530이죠. 그럼 D1에 예를 들어서 AC고 더하기 D2에 BC고 더하기 더하기 이제 L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하기 또 상수는 있겠죠, 그죠? 더하기 여기다가 이제 상수는 들어가야 되니까 뭐 A1이라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지금 AC가 0.530이어서 P가 보면 0.05보다 굉장히 크니까 이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여기서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이 값을 바꾸더라도 이거 영향을 안 준다는 거니까 이 값이 거의 0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식에서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굳이 AC라는 걸 굳이 넣어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식 자체는 분석을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근데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R제곱 값이 보면 98.7이죠. 굉장히 높죠. R제곱 수정도 높고 식이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이걸로 보면. 그래서 상수도 의미가 있고 A도 다 의미가 있는 개수들이 되고, 요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게 회귀방정식이죠. 그래서 이 Y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지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 이제 여기는 A 특히 이제 1, 1, 2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지금 써놓은 것들인데, 이렇게 복잡하지만 어쨌든 Y를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AB 앞에 있는 값보다는 AC 앞에 있는 값들이 굉장히 작죠. 이렇게 AC 앞에 있는 값들은 0.0 얼마대예요. 이 개수들이 굉장히 작은 거죠. AC는 이렇게 보면 이 아이가 지금 이 식들이 A와 C들이 바뀌더라도 이 값이 작으니까, 개수가 작으니까 이거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나머지 값들은 보면, 이런 값들은 보면 앞에 개수 값이 훨씬 더 크죠. 얘는 작지만 큰 애들이 존재를 하니까 이것보다는. 그래서 유의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비정상적인 관측치가 나온다는 거고, 잔차 그림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정교하네요. 이 안에 있으니까 이런 종 모양이 보여지고, 적합치나 이것이 뚜렷한 모양들이 없으니까 오케이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일반 선형 모형에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비교를 이렇게 눌러보면, 비교항을 이렇게 쭉 해보면, 이거는 지금 비교라고 하는 거는 A, B, C에 대해서 각각의 평균들을 비교를 하는데, 그 방법이 이제 터키를 각각 비교를 한다라는 건데, 터키의 식을 이용을 해서 그래프는 구간 그림 하나 그려볼까요? 옵션은 신뢰 수준이고, 결과는 볼 필요 없고, 이렇게 A, B, C에 대해서만 이렇게 눌러본다라고 하면, 좀 쌍별 비교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A 데이터에 대해서 A가 1, 2, 3에 대해서 보면 각각 18개씩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A가 1일 때 평균은 72, 2일 때 평균 68, 3일 때 평균 60이어서 이 그룹화라고 하는 거는 A, B, C가 각각 따로 논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이야기는 보면 A가 1, 2, 3일 때 여기는 A에만 관련이 있고 이건 B에만 관련이 있고 이건 C에만 관련이 있다는 건데, 여기서 보면 데이터가 A일 때 이 앞에서 봤을 때 이거 보면 A가 1과 3 데이터 두 개의 차이가 있느냐, 그 다음에 1, 2와 차이가 있느냐, 2, 3이 차이가 있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2 빼기 1이고 3 빼기 1이고 3 빼기 2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각각의 수준들 차이에서 만약에 이 1, 2의 차이나 3, 1의 차이나 3, 2의 차이가 똑같다라고 하면 이 값이 이 0에 놓여지겠죠. 이렇게 평균값들이 0에 놓여질 건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값은 뭐냐면 구간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균이 서로 유의하게 다르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차이들이 두 개 차이로 했는 것들이 A가 수준에 따라서 평균이 다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B에 대해서만 한 거고, B에 대해서만 해도 0을 공유하지 않으니까 다 차이가 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의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쭉 뽑으면 이건 이제 큰 순서대로 이제 정렬을 한 거고, 여기서 보면 B가 2일 때 가장 크고 1일 때 두 번째, 3일 때 세 번째를 그렇게 나타낸 거예요. 크기별로 이렇게 나타낸 거고, 여기도 보면 이제 2, 3, 이 두 개 차이에 대해서 0 기준으로 따로 있으니까 이거는 유의하게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거는 뭐 예측이라고 하면 여기서 보면 실제로 우리가 이거는 실험한 데이터고, 실험한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모집단에서 데이터를 뽑아낸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실험했던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체 이런 Y를 가질 수 있는 모집단이 있겠죠. 모집단에서 이거를 표본을 추출한 걸로 보면 돼요. 표본을 추출한 거죠. 이 모집단은 A, B, C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된 데이터일 때 이런 표본들을 추출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추출한 데이터 말고 이 모집단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측이에요. 그래서 예측할 때 변수는 y인데 내가 어떤 특정 값에 대해서 예측을 할 거니 이런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실험했던 이 값에 대해서 예측을 할 거니 아니면 그래서 열을 입력을 할 거야 라고 해서 여기다가는 A, 여기다가는 B, 여기다 C 이러면 실험한 이 모든 값에 대해서 비교를 예측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 구간을 95% 주고 예측 결과를 이것도 한번 눌러볼까요? 저장은 아니고 모형 보기 에서는 지금 요거 들어가 있는 이 형태 그대로 이 Y를 이걸로 대한 회기식을 만든 거죠.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눌러보면 이거고 회기 방정식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변수 설정돼 있고 변수가 지금 111일 때는 여기 뭐냐면 우리가 A, B, C가 1일 때는 우리가 111일 때는 요 데이터거든요. 요 두 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평균으로 보면 73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변수가 73인데 평균이 73인데 우리가 만든 회기식에 의하면 모집단의 평균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있을 거냐 하면은 보면 신뢰 구간으로 보면 이 69에서부터 73 사이에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73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이 전체를 만드는 회기식 이건 거죠. 그럼 여기서 A1이나 A2 값을 집어넣으면 Y 값을 알 수 있는데 한 데이터의 값을 이거 특정한 것 말고 그러니까 이 특정한 값이 이 구간 중에서 뽑혀져 나온 거예요. 지금 데이터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보면 즉 111이고 112일 때 지금 113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예측 값들을 쭉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오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기식에 가까운 거예요. 회기식. 지금 이 전체 데이터를 회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이었던 거고 요인 그림은 Y고 이거를 다 표시를 해주고 제목이고 모형은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주면 보면 아까 말한 주효과도 A, B, C에 대해서 교호작용도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걸로 하면 이 부분이 지금 여기가 교호작용이 있겠죠. 교호작용이 그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A, B에 대해서는 겹치는 부분에 교호작용이 있고 이 B, C도 지금 이대로는 겹치는 것 같진 않지만 지금 이게 1이고 이게 2이고 3이네요. 지금 데이터로 보면 이렇게 돼서 어쨌든 여기에서도 좀 영향이 있는 걸로 보이고 나타난 거죠. 교호작용 아까 그 데이터로 봐서는
A의 이거는 주효과 떨어지는 쪽, B, C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는 마지막으로는 실제로는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아까 전에 AB라고 했지만 모형을 생각을 해보면 아까 우리가 처음 여기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여기서 보면 AC 부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보면 AC를 빼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방식은 계속 할 거예요. 나중에도. 이렇게 되는데 모형에서 지금 보면 AC를 제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항은 빼도 되는 거예요. 지금 빼고 나서 그대로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빼고 나서 그대로 돌려보면 이 나머지 값 전부 다 P 값이 다 이 0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모형이 98.59, 98.08이죠. 이걸 보면 이거를 이제 그림을 복사해 두고 이렇게 되면 98.599, 98.0 거의 98대죠. 여기서 봤을 때는 98점, 98점 거의 똑같죠. 지금 이걸 빼더라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형을 쓰는 거나 지금 이 모형을 쓰는 거나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수정값은 올라갔죠. 여기는 98.71이고 98.59니까 R제곱은 잠깐 떨어지죠. 왜냐하면 이 AC라는 인자를 하나를 버렸으니까 하나가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이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R제곱 수정값은 올라가는 거예요. 더 좋다고. 그래서 뭐 98.04인데 여기는 98.08이죠. 증가를 했죠. 얘는 항상 빼면 R제곱 항상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서 항상 여기서 항들을 제외하면 R제곱 값은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설명한 게 오차를 하나씩 버리는 거니까. 근데 R제곱 수정값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P값이 큰 애들을 버리면 R제곱 수정값은 보통 올라가요. 근데 0.05보다는 크긴 한데 아주 크지 않은 거를 버리면 이건 아마 다시 떨어질 거예요. 되게. 그래서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지금 이 경우를 하더라도 관계없는 거예요. 지금 예측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반 선정에서 반응 최적화 도구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값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 목표 값이 있다. 그래서 목표 값이 예를 들어서 80이다. 예를 들어서 88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설정에서 하한 목표, 상한 이 값은 그대로 두고 지금 이렇게 목표를 타겟팅하는 최적화를 하고 있는 거고, 옵션에서는 보면 ABC에 어떤 값을 제한을 두지 않고 그대로 다 하겠다는 이야기고, 그래프는 최적화 그림 나오고, 결과는 비슷한 해를 한 3개 정도 봅시다. 저장은 지금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모형 보기 하면 지금 이 모델이니까 여기서 하나가 빠져 있죠. AC 곱했던 게 빠져 있죠. 그죠? 그래서 확인을 해주면 확인을 해주면 88이 나오도록, 목표가 88이 나오도록 하는 기준을 보면, 여기서 보면 112예요. 112. 112면 86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보면 112, 112, 여기 보면 112 데이터가 있죠. 112일 때 86하고 84였는데 크게 우리가 회귀한 걸로는, 회귀식으로는 86.33이 나와서 만족도가 96%일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 데이터는 123, 그 다음은 123 데이터에서 보면, 이 데이터에서 보면 85하고 86인데 80하고 87인데 그러니까 85.77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94%. 그래서 아까 솔루션 3개를 달라고 했으니까 이 3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222를 선택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트에서 만약에 이 목표가 88이 되는 값을 얻고 싶으면 A를 1, B를 1, C를 2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 표를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대화형 모드로 하면
112일 때 값은 86.3333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클릭하고 이게 2다. 어떤 특정 값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A가 2이고 B가 1이고 C가 2인 경우에는 77.66 정도가 나올 거고 목표 88로 보면 만족도가 한 75%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값을 바꾸면 우리가 아까 예측했던 값들을 구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값을 바꿔서 그게 이제 반응 최적화 도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면 지금 이론 여기서 지금 했던 분산 분석했던 이론 분산 분석했고 평균 분석해줬고 균형 분산 분석했고 일반 선형 모형까지 했어요. 혼합은 지금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완전 내포 분산 분석도 빼고 다별량은 나중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할 수 있는 건 등분산 구간 그림 주요가도 교호작용도. 그래서 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원웨이 변수가 한 개일 때 이론 분산 분석, 변수가 두 개일 때 이제 투웨이 안오버가 되는 거고 그 이상 세 개 이상이 될 때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일반 배치가 되는 부분인데 오는 여기에서 보면 통계 분석에서 분산 분석에서 이거에서 다루면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 과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서 있는 이원 분산 분석의 예제 2 그 다음에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론 배치해서 이 부분도 해보고 이 부분 책에 있던 부분이니까 교재를 보고 상세한 내용들은 조금 더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